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짝 마른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인왕산이 불에 타올랐습니다. 축구장 32개 면적이 소실됐는데 8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산불 진화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솔립 기자, 일단 큰 불길은 잡힌 상태라고요. 네, 서울 인왕산 인근 부암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3분쯤 인왕산 중턱에서 시작된 불은 8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 4시 40분쯤 주불은 잡았는데요. 이 시간에도 인력 2천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후 12시 반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해야지 빨리. 저 너무 큰데? 왜 저거 너무 심한데? 갑자기 뭐가 불이 더 붙었나 보다. 이후 인근 소방서들의 인력과 장비가 총 출동하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불이 번지는 방향에 위치한 민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민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방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청력 대응을 했으며 다행히 산 아래 주택들로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왕산 인근 120여 가구가 긴급 대피했는데 놀란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큰 불이었죠. 불이 막 확 올라가고 그랬죠. 저도 가까이서는 정말 처음 봤던 거예요. 일단은 너무 안타깝고 저희 손님이셨던 주민분들도 막 우시면서. 불은 한때 능선을 타고 인왕산 기차바위를 지나 서대문구와 은평구까지 확산됐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인 홍제동 개미마을에는 군 병력까지 투입돼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집에 가서 중요한 것만 챙겨가고 처음이죠. 50년 넘었는데 나는 처음이야. 오늘 불로 축구장 3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불을 잡았다며 오후 5시 8분 소방 대응을 1단계로 내렸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70에서 80% 정도인데요. 해가 진 뒤엔 헬기 진화가 어렵고 바람도 강해질 수 있어 당국은 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야간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왕산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충남 홍성에서는 더 큰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발생한 산불은 산림 200헥타르를 태우고 민가 10여 채를 덮쳤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날이 어두워졌는데 현재 산불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진화를 위해 임시로 마련된 충남 홍성군 현장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능선을 따라 불길이 보이고 있고 매캐한 연기가 마을 전체에 번져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 헬기 투입도 끊겨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홍성군 서부면 중리 일대에서 시작된 불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1시 20분을 기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17대와 진화 장비 67대, 인력 1,7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면 일대의 산불 영향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도 넓은 350헥타르에 달하고 산림당국 추산으론 이미 200헥타르 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짝 마른 산 전체는 마치 불쏘시개처럼 빠르게 타올랐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인근 논밭으로 옮겨붙어 민가 14채와 축사 등이 소실됐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산불이 빠르게 확산됐던 홍성군 서부면 일대 7개 마을 주민들에게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불길을 피해 나온 100여 명의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밤새 산불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어 긴장 속에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산불 대응을 위해 전 공무원의 소집령을 내린 가운데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주불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앞서 보신 곳들 말고도 오늘 전국에서는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산불 재난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산불이 난 곳은 30곳이 넘습니다. 서울과 충청권뿐 아니라 대전 서구, 경북 군위, 전북 남원 등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인근 요양병원 환자 40명이 모두 대피했고 전북 고창에서는 산불과 가까운 곳에 살던 부부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난 일대의 주민과 등산객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너무 크게 났는데? 지옥이야.
포기하시오. 휴일에 잇따른 전국적 산불에 관계기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는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으며 소방청은 오후 1시 20분 긴급중앙통제단을 가동하고 직원들을 비상소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이른 봄부터 산불이 계속되는 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습도가 20%를 밑돌 만큼 건조한 탓입니다. 특히 산불이 난 서울과 대전 등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지는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크게 오른 낮 기온이 습도를 더욱 끌어내렸습니다. 전국에 걸친 순간시속 최대 35km 안팎의 강한 바람 역시 산불을 키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불어들은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한 성질의 바람으로 변하고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산불이 우려되는 건조한 날씨는 이틀 정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화요일인 모레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여성이 피의자 일당 중 한 명에게 협박에 시달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숨진 여성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된 뒤 살해당한 40대 여성. 납치 12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낮 피해 여성과 점심 식사를 했다는 한 지인을 MBC 취재진이 접촉했습니다. 평소처럼 사업 얘기를 하며 밥을 먹은 뒤 헤어졌던 피해 여성은 금세 문자를 보내와 다시 급히 만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 피해 여성이 오래전부터 일당 3명 중 1명에게서 협박을 받아온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협박해가지고 그 3천만 원 빌려가 좀 부탁한다고 좀 빌려주세요라는 식으로. 경찰은 피의자 일당 3명을 상대로 금전 요구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도피와 살해 과정의 추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당의 차량에서 피 묻은 고무망치와 함께 발견된 주사기. 부검 결과 숨진 여성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납치 뒤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강제 투여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도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이들의 영장 실시 심사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인 제주 4.3이 내일이면 75주년이 됩니다. 20년 전 국가의 첫 공식 사과에 이어 작년부터는 피해 배상도 시작됐지만 일부 극우 단체들의 만행으로 추념식을 하루 앞둔 제주는 긴장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마련된 합동위령재단. 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4.3 광폭으로 참담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을 추모한 세월이 언 75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첫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 신고와 진상규명 절차가 뒤따랐고 작년부턴 국가의 배상도 시작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 속에 75번째 추념일을 맞았지만 현지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제주 전역에 내걸렸던 일부 보수정당과 구구단체들의 현수막. 4.3을 공산 폭동이라 주장하며 배후로 김일성과 남노당을 지목했습니다. 파문이 커지며 자치단체가 강제 철거했지만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내일 추념식장에선 사상 초유의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됩니다. 서북청년단 등 구구 단체들이 행사장 앞에 집회를 신고했고 제주 지역 4.3 단체들도 대응 성격의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극우단체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들이 폭력에는 폭력으로 주장에는 주장으로 답할 것을. 경찰은 현장 통제를 위한 경력 450명 외에도 2개 기동대를 배치해 대비할 계획입니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추념식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불참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나들이 나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고속도로 달리실 때 속도 위반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행 중에도 언제든 과속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와 암행 차량이 내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과속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승용차. 그 뒤로 순찰차가 바로 따라붙습니다. 차량 안 모니터에 찍힌 숫자가 120을 넘기자 빨간색 네모와 함께 경보음이 울립니다. 단속 경찰관이 곧바로 속도 위반 차량을 갓길에 세웁니다. 선생님이 127, 8 이상으로 한 20차례 이상 찍히셨어요. 시속 160km로 질주하는 차량. 역시 단속 장비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장비는 속도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과속이 확인된 일시와 장소, 위반 차량 번호 등의 정보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실시간 전송됩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전방에. 그리고 이 촬영된 거를 출력시키는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고정형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재작년 11월부터 암행 차량을 운행하며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순찰차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시행 1년 만에 14만 8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는 순찰차나 암행차들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는지 많이 저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암행 차량뿐 아니라 순찰차에도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움직이는 감시의 눈을 더 늘리는 겁니다. 야간에도 차량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성능도 좋아집니다. 이번에 순찰차에 새롭게 설치된 투광기입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도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량이 적은 직선 구간 등 과속이 우려되는 길목에 내일부터 단속 차량을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 또다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미시시피주에서 마을이 초토화되고 26명이 숨졌는데 이번에는 아칸소주 등 8개 주를 덮쳐 또다시 2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빠른 속도로 하늘을 뒤덮습니다. 미국 중남부 아칸소주의 수도 리틀록.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 버려 온전한 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창문이 전부 깨져 가게 내부는 엉망이 됐고 학교 건물도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I'm just really sad over the fact that it's gone. But I know we will come back stronger and we can build a better school. 최고 풍속이 시속 265km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난달 31일 미국 테네시와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주 등 최소 8개 주를 덮쳤습니다. 아칸소주 리틀록에서만 주택 2,000채가 무너졌고 일리노이주 시카고 벨비디어에선 록밴드 공연 중 공연장 지붕이 무너져 26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 부상자 중 일부는 중태로 알려져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Yeah, 100% did think I was going to die. Once I saw the winds pick up the way they did. 강풍에 송전선이 망가지면서 정전 피해도 속출해 61만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엔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주를 덮쳐 26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But what you do with the devastation? What you doing over here? 미국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며 강한 바람과 우박을 뿌리고 있다며
미국 동부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요즘 할부로 새 차를 뽑으려다가도 높은 금리 탓에 구매를 주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금리 상황 속에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을 대폭 낮춘 실속형 모델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최근 쉐보레에서 출시한 신차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세단과 SUV를 섞어놓은 듯한 크기라 CUV라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이 차를 찾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인기 비결은 가격. 기본형 모델의 판매가가 2,050만 원입니다. 유사 사양의 타사 제품 대비 500만 원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애 있다 보니까 자리 좀 공간 많이 보는데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넓고요. 일단 가격도 요즘에 좀 많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성능도 다른 차량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소문에 출시 일주일 만에 10,000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속에 차량 할부 금리가 8%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속형 가격의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얼마큼 낮춰주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 제작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 기본형이 2천만 원대인 현대차 코나와 기아 셀토스도 2달 사이 각각 4,000대와 8,000대가 팔렸습니다. 수입차도 실속형 모델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독일 폭스바겐이 공개한 신차 ID2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50km 주행을 목표로 개발해 2년 뒤 출시되는 소형 전기차입니다. 가격은 3,500만 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Our electric portfolio will be the broadest among the competition. Among them will be an electric vehicle for less than 25,000 euros, which will be launching in 2025. 10년 내에 유럽에서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되는 만큼 보급형 가격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도 내년부터 3천만 원대 모델을, 다른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반값 전기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어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중국에서는 때 아닌 자동차 할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5천만 원대 SUV를 최대 1,700만 원까지 깎아준다고 하는데요. 지방정부까지 앞장서서 차량 판촉에 나섰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대리점이 몰려있는 베이징의 한 거리. 차량 브랜드 대부분이 파격적인 할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푸조 중형 SUV는 1,330만 원, 쉐보레 중형 SUV는 950만 원, 혼다와 현대차도 최대 760만 원을 깎아줍니다. 现在厂家有一个送全险的活动，再加上店里的现金优惠，累计在一起。 고급 브랜드도 마찬가지. 벤츠는 대표 차종인 E클래스를 950만 원 깎아주고 BMW와 아우디도 비슷한 수준의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할인 전쟁은 후베이성에서 시작됐습니다. 후베이성과 지역에 공장을 둔 자동차 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최대 1,700만 원까지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한 겁니다. 안후이성과 지린성, 윈난성 등 다른 성정부도 같은 방식의 보조금 지급에 가세하면서 자동차 할인 경쟁은 중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咱们受全国统一的都是有影响的，我们这边有折扣，有力度影响，咱们车行跟着调整，咱们也有一些变化。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올 들어 중국 내 차량 판매는 작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지방 정부가 판매 촉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선 겁니다. 올해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내수 확대를 내건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추려는 행보로 자동차 업체들도 호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恢复和扩大消费摆在优先位置，稳定大宗消费，推动生活服务消费。 중국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성장 목표는 5% 안팎. 하지만 1월과 2월 2달 연속 수출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 대외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중국 정부는 3월을 소비 촉진을 위한 첫 달로 지정한 데 이어 소비 쿠폰 발행 등 각종 내수 장려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들어 동해에서는 러시아의 군사훈련이 부쩍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 해군이 동해에서 초음속 미사일 2발을 발사해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는데요. 한미일 3국의 잦은 연합훈련에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그 시각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블라디보스톡 인근 동해에서 전투기와 전투함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에서 불과 700km 떨어진 장소에서 2발의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음속 3배 속도의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ロシア軍がその活動を活発化させておりまして、政府としてこうしたロシア軍の動向について引き続き注視をしていき 미사일 발사 일주일 전엔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가 동해를 7시간 동안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엔 러시아 잠수함이 하바롭스크 해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 밖 표적을 명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쪽을 관리하는 문제와 아시아에서의 상황 관리, 이걸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최근 미국은 한국, 일본과 부쩍 잦은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훈련도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을 겨냥한 작전이 주 목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한해협에 정보 수집함을 보내며 숨가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흐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훈련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군이 움직이면 이때 대담한 행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미 훈련과 러시아 해군의 훈련이 진행되던 지난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최초로 전술 핵탄두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한미일 훈련과 중러 연합 훈련이 한창이던 작년 10월을 전후해선 남한을 겨냥한 7차례의 전술핵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경쟁이 서서히 한반도의 위기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자, 그럼 산불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인왕산과 충남 홍성 산불 상황은 어떤지 사회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송서영 기자, 현재 산불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인왕산 중턱에서 시작된 불은 8시간이 넘은 지금까지 완전히 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불을 잡은 4시 40분 이후 소방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춰 다소 한숨을 돌린 상태입니다. 현재 진화율은 약 70에서 80%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당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헬기 15대와 인력 760여 명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은평구와 종로, 서대문구까지 3개 구에 걸쳐 번져나간 불로 지금까지 축구장 약 30개 면적이 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택가 주민 120여 가구가 근처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충남 홍성 산불 진압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일대 야산에서 난 불이 민가로 번지면서 민가 14채와 축사 등이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1시 20분을 기해 이 지역에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17대와 진화장비 67대, 인력 9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100여 명은 마을회관으로 긴급히 대피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는 산불 대응을 위해 전 공무원의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충남 금산과 경북 군위 등 전국에서 30곳이 넘는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다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내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화요일인 모레는 경제 분야, 수요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대일 외교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논란,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요구하는 미국의 속내와 여기에 편승한 일본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커지는 전쟁 위험 속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삼성이 NC를 상대로 6점 차를 뒤집는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박진만 감독에게 데뷔 첫 승을 선물했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선발 수아레즈가 난타를 당하며 6대0으로 끌려간 삼성. 한 점 따라붙더니 5회 말 강민호의 석점 홈런으로 균형을 맞추고 NC 구창모도 강판시켰습니다. 삼성은 6회 병살 위기에서 NC의 아쉬운 수비가 나온 틈을 타 역전에 성공했고 김지찬은 구자욱의 적시타 때 1루에서 홈까지 파고드는 절묘한 주루 플레이를 선보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포수 강민호가 NC 박민우의 홈스틸을 잡은 데 이어 오승환이 세이브를 기록한 삼성은 대역전승을 거두고 박진만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장타를 친다는 생각 많이 가져있었는데 지금은 수비 쪽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움은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와 중반까지 난타전을 벌이다가 8회 석점을 내주면서 패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8회 말 이용규의 3루타로 한 점을 따라붙은 뒤 김혜성이 동점 2루타를 터뜨리면서 기어코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9회 말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승점을 뽑으면서 KBO 역대 세 번째로 개막 2연전을 모두 끝내기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기아는 4회 안타 6개로 6득점을 기록하면서 SSG의 역전승을 거두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홈에 세도하던 김도영이 발등 골절상을 입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롯데는 한동희의 결승 2타점 2루타로 두산을 2대0으로 꺾었고 LG는 연장 접전 끝에 KT를 물리쳤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K리그에선 선두 울산이 제주를 꺾고 개막 5연승을 달렸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6분 만에 수비수 정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간 울산. 11분 뒤 엄원상이 뒤로 내준 공을 주민규가 마무리합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3호 골을 터뜨렸는데요. 세리머니는 자제하네요. 네, 울산은 제주 김동준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강현구가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압박에 당황했나요? 공을 밟고 넘어졌네요. 3대1로 승리하며 개막 5연승을 달린 울산은 초반부터 선두 독주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강원과 수원은 1대1로 비겨 두 팀은 모두 첫 승을 올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에서 현대모비스가 캐롯을 꺾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 인왕산의 주불은 잡혔지만 홍성 등 그 밖의 지역에선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 내일까지가 산불 위험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실효 습도가 25% 이하로 떨어진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전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고요. 내일까지 영남과 전남 해안 제주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에서도 봄바람 심술이 계속되겠는데요. 약한 바람에도 잔불이 다시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비가 간절한데 일단 내일까지는 맑은 하늘에 봄볕도 더 강하게 내리쬐서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이 25도를 넘나들며 덥겠고요. 비구름은 화요일인 모레야 늦은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면 그 밖에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맑고 건조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등 전국이 10도 안팎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서울 27도, 동쪽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서쪽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반짝 찬 공기가 내려와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